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 육군에서 복무하다 중위로 전역한 캐롤린이라고 합니다. 캐롤린님은 전역 후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현재는 미국의 유명 군사 전문지에서 칼럼니스트와 현장 기자로 일하고 있죠. 오늘 제가 전해드릴 사연은 한국의 예비군들을 보고 반할 수밖에 없었던 일에 대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캐롤린님의 사연 본격적으로 함께 알아보시죠. 예전에 주한미군으로 복무하고 있을 시절에 한국군의 KCTC와의 모의 교전을 했던 게 기억나네요. 그때 한국의 무더위와 장마, 산악지형까지 경악스러운 전투 환경에서 한국의 KCTC는 엄청난 전투력을 보여줬죠. 예전에 미군이 한국군의 전투력을 평가했을 때보다 그들은 훨씬 발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철저하게 미군의 포위작전에 KCTC가 걸려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KCTC 측 장교들의 함정에 걸려든 거였죠. 바로 제가 그때 KCTC에게 후방을 내주며 털린 이중대장이었습니다. 역시 한국군의 현역 군인들은 뛰어난 정신력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했어요. 만약 실제 전장 상황이라면 일부러 포위에 걸려드는 선택은 쉽게 할 수 없을 겁니다. 자칫하면 모두가 목숨을 잃게 되는 선택이지만 KCTC 장병들은 상관의 명령에 충실히 따르면서 미군에게 대승을 거뒀죠. 그때가 벌써 15년 전 일이네요. 한국군 중에서도 최고 정예 보병이라 꼽히는 KCTC를 경험한 뒤에 전역을 하게 되셨다면서요? 네. KCTC와의 대결에서 크게 진 뒤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었죠. 내가 과연 대위가 되어서 중대원들의 목숨을 책임질 장교인가? 이런 생각을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군복을 입는 것이 부끄러워지더군요. 그리하여 결국 저는 군복을 벗게 되었지만 군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대중들에게 전하는 기자가 되었습니다.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등 분쟁 지역에 방문해 그곳에서 머무르고 있는 수많은 군인들을 취재하는 건 특별한 경험이었죠.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뿌듯한 마음을 느낀 취재는 한국의 예비군 훈련이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으로 취재를 오게 되신 건가요? 한국의 방위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던 상황이라 여러 군사 전문지들은 특별 취재원들을 한국으로 자주 보냈었죠. 저는 특히 주한미군 복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더욱 한국 주재 특파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쉽게 주어졌습니다. 첫 취재는 한국 예비군들에 대한 취재였는데요. 거기에서 저는 전직 군인으로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죠. 대체 무슨 장면을 보신 건가요? 예비군 훈련 중에 군복도 제대로 입지 않고 조교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동시에 현역병인 조교들을 능가하는 실력을 보여주는 한국 예비군들의 대반전을 확인하기도 했죠. 어떤 대반전이 있었나요? 예비군 동원훈련 당시 조교가 M60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예비군들은 조교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아예 자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조교는 이렇게 말했죠. 선배님, 똑바로 일어나시지 말입니다. 조교의 말을 경청하지 않은 예비군들도 문제지만 동시에 조교도 선을 넘어버렸군요. 그 조교는 대가를 톡톡히 치렀죠. 조교보다 한참 오래전 M60 주특기병이었던 그 사람이 화난 얼굴로 조교를 쳐다보다가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너 M60 특수분해 할 줄 아냐? 조교는 특수분해의 존재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곤 입을 꾹 다물었죠. 그러자 M60 주특기병은 자기가 가르쳐줄 테니 잘 보라며 순식간에 분해를 해내더군요. 그리고 이제 조교 당신이 결합해보라고 하니 조교는 얼굴이 파래지면서 조립 좀 다시 해달라고 했었죠. 조교가 선배들에게 크게 혼났네요. 그래서 예비군 선배는 그 다음 어떻게 했나요? 그러자 계속 앉아있던 다른 예비군이 일어나 내가 다시 조립해주겠다며 천천히 할 테니 잘 배워두라고 하더군요. 특수분해는 장교였던 저도 생각나지 않는 건데 한국 예비군들은 수년 전, 10수년 전임에도 까먹지 않는 것이 대단했습니다. 생각해보면 한국처럼 오래 군복무를 하는 나라도 잘 없지요. 맞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의무 복무 기간도 길고 때문에 현역들의 장비 숙련도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죠. 지금 복무 기간도 1년 6개월 정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편이지만 예전에는 3년에서 2년 4개월로 오랜 기간 군대에 있어야 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다른 의무 복무 국가들과 달리 북한이라는 이상한 나라가 접해 있기 때문에 복무 기간이 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한국이 좀 더 국가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스웨덴 같은 나라는 징병제를 하고 있고 러시아 같은 국가가 위협하고 있어 징병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의 대다수가 러시아의 공포를 느끼지 못하고 그저 전쟁은 나쁜 것이니 군대에 가는 건 싫다고만 하죠. 그래서 스웨덴 사람들은 군대 징집장이 날아와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군대를 빠지기 바쁩니다. 한국 사람들의 마인드는 이들과는 전혀 달라요. 제가 훈련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한국의 예비군 장병을 한 명 붙잡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는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예비군 훈련과 한국의 징병제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이런 대답을 했죠. 군대란 곳은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라도 군대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누군가 가야 한다면 국민의 한 사람인 제가 가야 하는 게 마땅하죠.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 중 한 사람이고 이 땅 위에서 계속 살아가고 싶으니까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일 겁니다. 군대에 가는 건 우리의 소소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 미국도 그래요. 그 일상의 소중함에 대해 항상 감사하고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예비군들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비군이라 해도 어디까지나 민간인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한국은 확실히 다른 나라와 달랐습니다. 안보에 대한 생각이나 자신이 어떤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징병제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안보에 관해선 한국 사람들과 비슷할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군요. 아프리카 국가들도 징병제는 유지하고 있지만 징병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정도로 국가 체제 자체가 망가져 있죠. 그 외 다른 징병제 국가들이 다른 안보관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각 나라의 역사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유럽의 징병제 국가들은 다른 나라에 의해 철저히 짓밟힌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 제국에 의해 36년 동안 처절한 고통을 겪은 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에 의해 기습 남침을 받아 3년간 국토 전체가 불타버린 적도 있죠. 미국도 일본에 의해 진주만에서 기습 공격은 받아봤지만 국토 전체가 전쟁터가 된 적은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역사의 아픔을 잊지 않고 계속 계승해 나가려 노력하고 있어요. 그뿐인가요? 한국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역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드뭅니다. 미국 사람들은 미국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침략하고 공격했는지, 어떤 나라와 전쟁을 했는지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기억해봤자 미국 독립전쟁이나 세계대전 정도, 이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아마 유럽 사람들도 그 수준인 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학교에서 물론 역사를 가르치겠지만 귀담아 듣지 않는 겁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사회는 물론 아이들의 부모님들까지 역사 교육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리 미국도 한국과 같이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명한 명언 아시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캐롤린 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미 육군 장교 출신 기자가 본 한국의 예비군, 그리고 한국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는데요. 한국인들은 역사의 아픔을 잊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지키려는 마음을 계승해 나가고 있다 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저희 왈칵사이언팀은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고 있는 현역 군인들과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일상을 영위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